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 정도였습니다. 노후보장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인데 이마저도 1년에 4만 원 정도 깎이면서까지 미리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죠. 국민연금 미리 받으면 얼마나 불리한지, 내년에는 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이 1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6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미리 받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미리 받으면 연금이 많이 깎일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리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영주 박사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1년만 당겨도 뭐 6%나 줄어든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지금 현재 63세부터 받거든요. 예. 이게 65세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63세부터 받는데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조기 수령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해서 예.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3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일찍 받으신 분들의 인원을 보니까 예.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으셨어요. 예.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 한 7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100만 명이 일찍 당겨받으신다는 얘기는 연금 수급자의 한 15% 정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함으로써 적게는 6%, 많게는 30%까지 감액을 당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네, 상당히 불리한데요. 지금 5년 하면 1년에 6%, 30%나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 특징적인 이유나 해가 있습니까?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2023년도에 좀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근본적으로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절벽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네. 연금을 수령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23년 당시에 첫 번째 이유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3년도에 만 62세에서 네. 만 63세로 1년이 늦춰진 시점입니다. 2023 이제 년이요? 이거는 갑자기 조정이 된 게 아니라 네. 지금 2033년도에 만 65세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해서 5년에 1세씩 뒤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이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다 보니까 1961년생 분들이 기존처럼 이제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 늦춰져 버리니까 1년의 소득 절벽이 더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네.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던 부분. 예. 또 다른 이유는 연금 외적인 이유인데 국민연금 소득이 그 어르신들의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예. 피부양자 기준을 넘기느냐, 그러니까 피부양자 조건에서의 소득 기준을 넘기느냐 아니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달에 예.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제 그 앞쪽에도 한번 개편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개편된 그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서 네. 특히 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에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월 한 167만 원 정도 이제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네. 연금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다른 소득을 합쳐서 이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이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별도의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까 봐,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까 봐. 이런 분들도 정말 좀 꽤 있을까요? 이 혹시 조기 받는 분 중에서?
실제로 그 건강보험료 이제 부담이 되시잖아요. 예. 일단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에서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고 나오기 때문에 예. 퇴직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잘 못 느끼십니다. 네. 어차피 급여에서 떼고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를 낸다는 걸 잘 모르시죠. 예. 근데 이제 그 퇴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예. 그러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예. 퇴직 이후에 3년 동안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서 직장 가입자 시절에 보험료만 낼 수 있는 제도는 있거든요. 3년간요. 3년간. 네. 그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완전한 지역 가입자가 돼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네.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만 넘어도 예.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소득이 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나만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탈락합니다. 배우자도. 예, 네. 내가 소득이 넘었는데 예. 내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게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지만 예. 피부양자 탈락의 개념은 올 5월 날생의 개념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됩니다. 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니까. 네. 대신에 피부양자 탈락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어. 이런 부분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괜히 노후에는 사실 국민연금 말고는 다른 소득은 별로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로 사업 이런 거 다 없으시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았더니 피부양자가 탈락되더라. 그래서 일부러 일찍 받아서 받아가지고. 월 160만 원 이내로 받자.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조기 수령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 정말 받는 사람들은 정말 아주 실감을 할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과 탈락되지 않는 게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1년에 4, 5만 원씩 정도 손해 보더라도 좀 깎이더라도 그걸 좀 피해보자 그런 거네요. 여튼 그런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년 이후에 어떤 소득 절벽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받지 않으면 실생활이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 정도로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조기 수령을 할 정도로 하면 1년에 6%, 5년 하면 30%나 줄면 정말 노후 생활이 굉장히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일단 소득 절벽이 발생되는 조기 퇴직 이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대까지는 예. 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네. 조기 노령연금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 그 시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대 5년 앞당기게 되면 당초 받아야 되는 연금 급여액의 30%가 감액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매년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이 조정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예. 이제 원래 그 받아야 될 때 시작했던 연금액보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 손해 보는 부분이 커지는 거고요. 뭐 심지어는 반대로 늦춰서 받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은 예. 1년에 7.2%를 더 증액해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당 월에 받는 연금 액수뿐만 아니라 사망 때까지 받는 연금 예. 총액이 일찍 받기는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다른 소득이나 다른 여건들은 어려워졌을 때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금이 유일하게 노후보장 장치라면 이걸 더 깎여서 받으면 얼마나 더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조기 수령을 했으니까 이게 또 계속 더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보장 장치가 허물어지는 그런 셈인데 이걸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 정년은 60세로 지금 돼 있는데 뭐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연금 수령은 갈수록 1살, 2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 소득 절벽. 네, 이게 사실 그 조기 수령 장치가 예. 제도를 잘 뜯어보면 예. 좀 조기로 수령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노후 준비가 더 좀 부족하신 분들. 된 분들. 반면에 연기하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굳이 지금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연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네.
노후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일찍 받음으로써 훨씬 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뭐 약간 좀 속된 말로 부익부 빈익빈익 이런 제도라고 볼 수 그것도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찍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피해가 많이 가는데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년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장치들을 만들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이고 네. 시점상으로도 바로바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당장 내가 지금 55세나 60세가 돼가지고 은퇴 절벽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이 계시다면 개인연금, 사적연금 중에서 퇴직금이라든가 뭐 IRP 같이 개인연금에 들어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걸 준비해 오신 분들은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바로 개시가 가능하거든요. 55세요. 네. 국민연금은 63세, 6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것이고 주택연금도 너무 일찍 받는 게 안 좋지만 개인연금, IRP라든가 퇴직금은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사적연금 통장에 들어있는 퇴직금을 잘 살펴보시면서 예. 일단 이 은퇴 절벽의 일부를 좀 인출해서 쓰시는 방법을 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는 이때 여러 가지 내가 활동을 통해서 네. 소득을 좀 더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대명이 길어지면서 네. 사실 65세에 노후를 시작해도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의 노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 본인이 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영주 대표가 소득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지만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일이 없거나 또는 정년이 60세로 돼 있어요. 이 정년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정년 연장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더 들리는 얘기는 정년 전에 뭐 정년을 채우기는커녕 정년 전에 잘려 나가는 또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뭐 희망퇴직이 더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희망퇴직을 지금 실시하는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결국에는 법정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는 그 이전에 퇴직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 같은 경우에도 좀 기업 규모가 크거나 네. 좀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또 그런 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뭐 세제 혜택을 위해서든 뭐 장기적으로 노후수급 보장을 위해서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55세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네. 그 사적 부분의 연금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기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뭐 이제 50세 이상의 경우에 재취업 또는 전직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소득은 낮아지더라도 네. 뭐 조기 노령연금이나 아니면 뭐 개인이 준비했던 그런 사적 연금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경제 활동을 이제 이어가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고요. 예. 이제 만약에 정년 연장 논의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년 연장이 뭐 65세까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먼저 지켜질 거고 네. 지금과 비슷하게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선 뭐 이게 조금은 늦춰지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뭐 통계 중에서 네. 이 그 조기 퇴직하시거나 이제 그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 첫 직장에서 그만두시는 경우에 얼마나 충격이 큰지를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가 예. 고독사 뭐 이제 많이 요즘에 이야기가 네, 되잖아요. 1인 가구도 증가하면서. 근데 고독사 통계에 보면 전체의 거의 한 70% 정도가 예. 50대 후반부터 65세 되기 이전까지의 그 10년에 있는 특히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독사 하면 노인분들일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남성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 이유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직장에서 이제 조기에 나오게 되면서
바로 이제 재취업이 되거나 경제 활동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절이 되고 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중고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정년 연장 문제보다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네. 집중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은 뭐 이제 뭔가 이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법제화하고 그걸 더 확산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네.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는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하니까 조기 노령연금 1년에 아까 6%씩 깎인다고 했는데 이 깎이는 폭을 조금 뭐 줄이자 그래서 부담을 덜어자 이런 논의는 혹시 없나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제안이 올라온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그 율 자체가 예. 일찍 수령하신 분들에게 6%씩 감액을 하고 예.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증액을 하거든요. 네. 이 제도 자체가 이미 뭐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이렇게 있었던 제도들인데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연금리가 뭐 10% 20%씩 네. 고금리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수준에 맞춰서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좀 높다 이거죠. 금리가 높을 그럼 때 이게, 만약에 만들어졌으니까. 기울기가 일찍 받으신 분들에게는 워낙 큰 비중으로 깎이고. 깎아버리는 예. 것이고 또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는 워낙 또 높은 금리를 드리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 한 2, 3% 내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늦춰 받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가 돼요.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네. 실제로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네.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5년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5년 일찍 받고 네. 5년 늦춰 받으시게 되면 5년 늦게 받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과 늦춰 받으신 분이 10년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10년을 늦게 시작하느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빨리 받자. 빨리 받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똑같이 정상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단계 받으면 30%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는 것이고 예. 정상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네. 70만 원과 136만 원은 더블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10년을 늦게 시작하지만 배의 금액을 10년을 받게 되면 네. 20년을 받아온 사람, 2분의 1의 1 금액을 20년을 받아온 사람을 추월하기 시작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수명 한 80세 예. 정도만 살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연기해서 연금 받으신 분들이 누적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 그래요? 구조가 나옵니다. 한 80 정도까지 더 이상 살 수 있다면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늦춰 받는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기 수령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늦춰 받는 분들은 그만큼 형편이 되는 분들이니까 아마 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좀 고민을 한다 그래요. 이게 늦추면 못 받은 거를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1년에 7.2%씩 5년간 늦출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이용주 박사께서는 이제 80세 이상 살면 좀 늦춰받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내가 살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사실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차피 이거는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그러니까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활동을 좀 이어갈 수 있거나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좀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거나 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늦추고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시작해서 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그 평균 연금은 한 65만 원 수준이기는 65만 하는데 원. 네. 국민연금을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늘겠죠. 네, 근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 연금 급여액을 증액시킨 상태에서 받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고액의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수명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각자 이제 그 노후가 준비된 상황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 또 당장에 필요한 그 뭐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정답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네요. 80세 이상 살 수 있다고 하면 늦추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네.
각자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그 됩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예, 예.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신다고 일찍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놔도 국민연금이 사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올해는 1,950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계시지만 내년에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버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언젠가는 다시 또 그 기준을 초과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어서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조기 수령과 좀 연기연금, 연기의 경우에는 한 80세 이상까지 쭉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연기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연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내년에 이제 국민연금법 올해 개정이 돼서 새로 바뀌잖아요. 네. 보험료도 오르고 네. 받는 돈도 늘어난다니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수개혁이 추진이 된 거고요. 모수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의 중요한 그 파라미터, 즉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이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변경이 됐다. 네. 즉 현재 연금보험료율이 이제 9%고 네. 특히 이제 그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는 절반만, 반반씩 이제 그 해서 절반을 내게 되는데 요 9%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그러니까 1년에 0.5% 포인트씩 증가해서 13%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8년도에 40% 수준까지 낮아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중단하고 내년부터 바로 네. 43%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내년도에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은 43%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도에는 이제 9.5% 그리고 매년 0.5%씩 포인트씩 증가해서 2033년도에 이제 13%까지 인상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요 그 보통은 이제 모수 개혁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번 그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예요? 중요한 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이제 그 지금의 어르신들이나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 개정 내용이 예.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급 보장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연금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는 않았고 예. 2014년도에 이 국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약간 좀 네. 추상적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네.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수개혁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국가 지급 보장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을 좀 더 믿고 안심하라. 납부하셔도 네. 된다. 예, 연금 지급 보장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명문화돼 있다. 사실 명문화 전에도 책임질 거로 다 좀 믿었지만 의구심을 갖는 분이 워낙 많아진 상태에서 네, 이제 그래서 보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책임했다 네. 그런 얘기죠. 연금 지금 제도가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가입 기간 늘어나는 뭐 크레딧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 앞으로 내야 될 세대들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젊은 층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보니까 네. 젊은 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네. 이제 크레딧 크게 이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좀 더 강화되는데요. 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현재에도 군대를 갔다 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내년부터는 12개월로 아, 해서 12개월 로요? 군대 갔다 오면 12개월 한도 내에서 네. 좀 더 갔다 온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니까 연금액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둘째부터 네. 12개월, 셋째는 18개월 해서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줬는데 이번에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는 뭐 무제한으로 예를 들면 자녀를 10명 낳는다. 한도 제한 없이. 예,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넓게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크레딧 제도는 이제 젊은 층들한테 조금 뭔가 이 혜택을 주는 건데 여전히 젊은 층들은 이번 국민연금 모수 계획에 대해서 부담은 자기들이 지고 혜택은 이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다 이런 불만이 많아서 그동안 연금 개혁할 때도 이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했는데 무슨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구조 개혁하는 일단 논의는? 그 국회 연금특위가 예. 구성이 돼 있고 또 민간 전문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그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뭐 구조 개혁은 사실은 국민연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노후소득 보장의 예. 그 수단을 좀 다양화시킬 거냐,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이제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소득 대체율 인상 이야기할 때 보통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40년 기준으로 네. 계속 연금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43%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는 점점 이제 입직하는 시점도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가입 기간이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목 소득 대체율이 43%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가입 기간을 어떻게 늘릴 거냐의 가입 문제거든요. 기간, 네. 이제 최근에 추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추후 사실은 납부. 네. 추후 납부인데 이제 연금 수급 개시를 시작하기 전에 네. 그동안에 이제 내지 못했던 기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 이제 나중에 그걸 내면 그 가입 기간으로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크레딧도 중요하고요. 네. 또 실제로 이 가입 기간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거냐, 즉 연금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서 예. 경제 활동을 하면 실제로 그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가 구조개혁과 더불어서 또 같이 논의돼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대표께는 연금 상담을 많이 받고 계시니까 아까 추후 납부도 됐지만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는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조기 수령하는 분들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 수령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은퇴 절벽이 생기기 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65세 이전에 조기 퇴직을 했을 때 예. 특히 최근에 조기 퇴직 연령이 빨라지면서 50대 초중반에도 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연금 개시 전까지 한 10년 정도의 은퇴 절벽을 어떻게 사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이제 분배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려서 나중에 65세 이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에 예. 대한 개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예. 연금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의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기 국민연금 수령 그리고 국민연금 인상 관련 얘기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수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